한전 KPS가 바라는 인재란 무엇일까? 아니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말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채용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대학교에 나왔는데요. 오늘 한전 KPS 채용 담당자와 함께 채용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한전 KPS로의 입사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무엇이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 모셨습니다. 한전 KPS 인사혁신처 인재채용부 장석규 주임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초에 입사해서 올해 4년차 근무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인재채용부 장석규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질문 들고 왔습니다. 특히나 지원자 여러분들이 직접 주신 질문도 있으니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 KPS 채용 공고를 보면 G4, G3, G2 등급으로 나뉘어서 채용이 진행되는데요. 이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 채용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고 채용 이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 자격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채용 전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G2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 그리고 G4는 기사 이상, G3는 산업기사 이상, G2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G4와 G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어학 조건, 그러니까 토익 점수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전형에서는 이제 필기시험 난이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시험에서의 세부 과목들이 다르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기본급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진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근무 연수 조건이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채용 이후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경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학 혹은 전문대 재학생이 G2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생도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면 G2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채용 과정에서 이전 지역 인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력입니다. 이때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면은 재학 중인 학교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도 첫 번째 졸업 예정자가 아니고 두 번째 직전 학력이 이제 광주나 전남 소재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이전 지역 인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 회사 채용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점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 전형 때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가 제공이 됩니다. 면접관 분들은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면접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우리 지원자들이 하는 실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보통 여러 회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회사 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땡땡 공단에 입사하게 된다면 아니면 땡땡 공사 일원으로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은 저희 회사 채용에서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한전 KPS라고 정확한 기관명을 쓰는 거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2차 전형인 필기시험에 대해 여쭤볼 건데요. 필기시험 전공 과목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저희는 NCS와 전공 모두 수준별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같은 기계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G4, G3, G2 분야의 지원자들이 받는 문제지가 모두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전공시험에서 어떤 세부 분야들에서 출제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G2를 예를 들어보면은 G2 전기의 경우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기설비 같은 분야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세부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채용 분야와는 출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 필기, 면접 이 3단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필기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데 이 점수 합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합산 비율이 그 채용 수준과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G4 같은 경우 필기가 150점이고 면접 전형 점수가 200점, 그래서 합쳐서 350점 만점이 되고요. 네, G3나 G2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개별 면접만을 실시하기 때문에 필기가 150점, 그리고 면접 점수가 100점, 그래서 합쳐서 250점 만점이 됩니다. 용접 분야의 경우에는 실기 점수가 또 100점이 합산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에서는 주로 평가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제가 면접관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면접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추진하는 능력, 적극적인 태도하고 책임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토론 면접도 진행이 되잖아요. 토론 면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토론 면접의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출제가 될까요? 저희 토론 주제는 이제 기술직하고 사무직을 구분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사업이나 아니면 기술의 동향, 그리고 최근의 회사의 정책이나 전략,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회사에도 영향이 있는 것들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정 KPS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토론 면접에서 좀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원자분들 중에서는요, 또 여러 차례 한정 KPS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지난 채용 과정이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채용에 불합격한 응시자 혹은 지난 채용에서 1차 서류는 합격했는데 필기와 면접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의 경우 혹시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이전 채용의 결과는 이후의 채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이전 채용에서 인성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면접 점수가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참조하지 않습니다. 필기나 면접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 준비 이것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사 자격이 여러 개이면 가점이 있나요? 저희 회사 채용할 때 기술직의 경우 기사 자격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기사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은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을 2종류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전형상에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 KPS의 채용에는 지역 전형이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근무가 조건인데요. 지역 전형 10년. 의무 근무 기간은 꼭 채워야 하나요?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 전형의 경우 그 채용 공고에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형 과정에서 의무 근무 조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이동 대상자로 고려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한정 KPS 인사혁신처 인재채용부 장석규 주임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주임님, 한정 KPS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만나 뵙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한정 KPS 채용 담당자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다 해소가 되셨나요? 한정 KPS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KPS인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그날을 기다리며 한정 KPS는 여러분의 꿈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